자, 7월 4일 오후 수업 시작할게요. 오전 수업 녹화분이 마이크가 나가서 소리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은 영상 올릴 때 같이 올리긴 할 텐데 소리가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확인해 주세요. 요번 단어는 코드가 좀 긴 게 하나 나와요. 서브 플롯이라고 해서 그림 하나에 그래프를 이렇게 여러 개 집어넣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그래프 하나당 우리가 코드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4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코드가. 이렇게 하느니 그냥 그래프 하나씩 따로 그려서 파워포인트에 그냥 4개 붙이는 게 낫겠죠. 근데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래프를 따로 둘 수도 있지만 그래프 2개 이상을 하나로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같은 X축의 Y축 데이터가 서로 다른 경우예요. 지금 요거 마지막 거 보면은 빨간색 선은 Y축을 요걸 따라가는 거고 파란색 선은 Y축을 이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얘는 여기가 23만인데 얘는 여기가 36만이에요. 이런 식으로 달라져요. 이거 여러분들 3년 내내 보셨어요, 이런 그래프. 코로나 때문에. 자, 서브 플롯이라고 합니다. 매플롯 리브를 사용해서 하나의 그래픽 영역을 나눠서 2개 이상의 시각화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넘파이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하고 리드 엑셀.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서 뭐 안 쓰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플로 가져왔어요. 자, 데이터는 아까 사용했었던 교통사고 데이터를 계속 쓸게요. 여기서는 그래프가 맞고 안 맞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위한 기본 설정. 이제 이 코드 정도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되죠? 계속 나오잖아요, 이 코드. 자, 서브 플롯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plt.서브플롯. 얘가 초기화를 같이 담당하는데 얘가 행이고요. 얘가 열이에요. 그러니까 2행 3열짜리 그래프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2개를 쪼개봤습니다. 그러면 피그라고 하는 애가 전체적인 그래픽을 제어하는 애고요. 2행 3열이죠. 그러면 이 AX가 자, 여기서 2행 3열을 구성하는데 여기서 생성되는 피그 객체는 그래픽 처리용이고요. 그 다음에 AX 객체는 분할된 각 그래프 영역이에요. 리스트 타입이고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 AX라고 해서 출력을 해보면 자, 그래프를 2행 3열 만들려고 했잖아요. 2행 3열짜리 2차원 리스트로 나오죠. 2행 3열 2행 3열 그러니까 AX에 얘가 지금 AX라고 출력했으니까 0번째 행, 1번째 행, 0번째, 1번째, 2번째죠. 그러면은 0, 얘가 0, 0, 0,1, 0,2, 1, 0, 1, 1, 1,2죠. 출력된 내용을 보면은요, 그대로 얘가 AX의 0번째 행의 0번째 열, 얘는 AX의 1번째 행의 1번째 열, AX의 1번째의 2번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서브 플롯을 쓰게 되면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었던 다른 기능들 있잖아요. 제목 설정하고 그리드 설정하고 xtix, ytix, 뭐 xlim, y 이런 함수들 있죠.
그 기능들이 그대로 다 가는데 함수가 바뀌어요. 함수 이름도 바뀌고 파라미터 세팅법도 바뀌고 해서 되게 짜증나요. 분명히 똑같은 기능인데 호출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메서드 이름이나 파라미터 전달 방식 같은 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fig.subtitle 여기 제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이 애매하게 바뀝니다. 폰트 사이즈 글자 크기고요. 컬러는 글자 색깔이겠죠. 자, 서브플로츠 어드저스트 W 스페이스 H 스페이스. 자, 얘는요 이 가로 세로 간의 간격이에요. 이거를 안 주면 기본값이 아까보다 조금 촘촘해 보이나요? 자, 이 값을 0으로 주면 간격이 없어져요. 이렇게 이게 0이야. 1로 주면 간격이 엄청 벌어져요. 1로만 주라는 거 없죠? 1.5로 줘도 되겠지. 알아서 적당히 주세요. 적당히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각각의 영역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보자고요. 자, 요번엔 2행 2열로 쪼갰어요. 그러면은 지금 피그 사이즈는 전체 그래픽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 피그 사이즈를 설정하면은 아까 RC 파람스에 요거 피그 사이즈 준 거 있죠? 이 옵션보다 우선해요. 피그 사이즈 파라미터는 그래픽의 크기고요. 설정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럼 2행 2열이죠. 자, 데이터 프레임으로 플롯, 선그래프, 데이터 프레임의 플롯.바, 막대 그래프, 데이터 프레임의 발생 건수에 대한 플롯.파이, 원그래프, 데이터 프레임의 플롯.스캐터, 산점도 그래프. 이거 아까랑 똑같거든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처리한 거. 파라미터가 하나씩 더 들어가요. AX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그래프를 표시할 영역을 잡아주시면 돼요. 얘는 그냥 파라미터 이름이고 요 AX를 써서 여기에다가 각각 설정하시면 그 그래프가 나타날 영역을 의미해요. 출력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 각자 뭐 그리드 설정하고 뭐 각종 옵션들을 또 줄 수 있잖아요. 자, 여기는 제가 코드를 없앴습니다. 일단 자, 일단 2행 2열의 영역을 생성할 거고요. 마지막에 그래프를 출력. 제가 코드 이렇게 영역 분할하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양이 감당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AX로 쪼갰는데 아까 AX라고 받은 2행 2열이죠. 그러면 2행 2열짜리 리스트니까 리스트가 있고 이 안에 리스트가 또 하나씩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런 거 했었죠. A, B는 리스트 1, 2라고 하면은 A에 1이 들어가고 B에 2가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A, B라고 받으면 A는 첫 번째 리스트가 들어갈 거고요. B는 두 번째 리스트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얘가 또 리스트니까 얘를 또 쪼개요. 뭐 X, Y 얘는 A, B 이런 식으로 쪼갤 때 여기 이렇게 괄호를 붙여도 되거든요. 괄호,
괄호, 괄호, 괄호. 이렇게 하면은 2차원 리스트의 모든 원소를 일일이 다 분할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0번째, 1번째, 2번째가 헷갈리니까 변수 만들 때부터 이렇게 AX 1, 2, 3, 4라고 나눠서 받은 거예요. 자, 서브타이틀 지정하고 간격 설정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AX 1부터 4까지 영역이 생긴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이제 각각의 영역에 그래프를 표시하고 각 영역별로 꾸며줘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영역 나눠놓고 첫 번째 영역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영역에는 막대 그래프를 그릴게요. 아까처럼. 자, 데이터 프레임의 플롯.바. 아이고. 두 번째 영역에 막대 그래프를 그린 거네. 첫 번째 영역은 그냥 선 그래프. df.plot. AX. 그래프가 표시될 영역 지정해주고, 지금 범주가 3개니까 각각 선에 대한 색상을 잡아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영역에 선 나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지정할 때. 아까는 plt.title이었어요. 근데 서브 플롯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주어가 이거예요. 이 각각의 그래프 영역. 그 다음에 제목 설정합니다. 아까는 타이틀이었죠? 제가 분명히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함수가 바뀌긴 한지 좀 짜증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제목 설정입니다. ax1.title.setTitle. 같은 기능인데 함수 호출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X축의 제목, 연도 Y축의 제목, 뭐 교통사고 뭐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아까는 X 레이블, Y 레이블이었죠? 함수 따로 설정했죠? 얘는요, AX1, 이게 주어요. set이라는 함수로 한 번에 들어갑니다. X 레이블, Y 레이블 따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set이라는 함수로 한 번에 설정해요. 이렇게. 자, x틱스를 쓸 거예요. x축의 좌표를 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연도 값으로 쭈르륵 좌표가 설정되고 있으니까 좌표를 설정하려면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 인덱스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서 이걸로 x좌표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게요. x좌표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게요. 라고 하면은 이제 x좌표에 대한 이 리스트가 쪼르륵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거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설정할 그 텍스트를 같이 잡아주면 되겠죠. 텍스트는 인덱스 연도를 잡을 거예요. 그럼 아까는 뭐 set xtix 한 다음에 좌표와 텍스트 파라미터가 이렇게 들어갔죠. PLT를 직접 사용할 경우 xtix의 x축 좌표와 표시할 텍스트 형식으로 직접 지정했죠. 근데 서브플롯은 하지만 서브플롯은 나눠서 처리해요. 자, ax1.setxtix의 x 좌표값 주고요. 그 다음에 좌표별 텍스트를 따로 설정합니다.
set xtix labels. 아까는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호출했는데 이걸 따로 설정해요. 대신에 옵션도 늘어요. 글자 크기와 색깔 같은 거 설정할 수 있어요. 밑에 쪼로로 이렇게 생기죠? 자, 2005부터 2018까지 돼 있으니까 X축의 범위, 요거 하려고 지금 스타트랑 엔드라는 변수 구해놨으니까 그걸 씁시다. X축, Y축의 범위, 아까 뭐 X림스, Y림스 그런 함수 썼거든요. 함수 이름 앞에 셋이 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함수 이름이 자잘자잘하게. 분명히 기능은 똑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거 서브 플롯이 개인적으로 되게 짜증내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안 쓸 수가 없어. 자, 그래도 뭐 필요한 기능은 여기서 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조금 빨리 가도 돼요. 막대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영역. 이거 진짜 코드 조금씩 코딩한 다음에 확인하세요. 코드 양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자, df.플롯.바 두 번째 영역에 글자는 이제 0도, 막대 색깔. 자,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격자 표시하는 거. AX 특정 그리드. 자, 배경에 격자 들어갔죠? 나머지 옵션은 한 번에 갈게요. 앞에서 나온 거니까. 자, 제목 설정. xtix. 그 다음에 xtix labels. xtix는 0부터 리스트 길이로 범위를 설정했어요. 여기가 지금 0, 1, 2, 3, 4, 5, 6, 7, 8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요. 자, 막대 그래프의 경우 X축 좌표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지금 여기 Xtix에 0부터 시작하는 리스트로 설정된 거예요. 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인덱스 자체가 좌표값이 될 수도 있는데 얘는 무조건 이렇게 0부터 들어가요. 거기에 그래서 연도에 대한 인덱스 출력하게 한 거고요. 레이블 지정했고요. 자, 여기 연도값 출력됐고요. 자, 이제 파이 그래프는 한 번에 갈게요. 자, 발생 건수에 대해서 플롯.파이 AX 파라미터로 영역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인덱스로 라벨 잡아주고 오토피시티. 텍스트 프롭스 글자에 대한 속성이에요. 얘를 주황색으로 바꿔볼까? 요것도 조금 이따 봅시다. 범주도 조금 이따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와요. 여기 표시되는 텍스트 지금 주황색으로 바뀐 거 보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그 조각 안에 있는 요것도 같이 바뀌니까 색깔은 그냥 검은색이 제일 무난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Y축에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여기 파이 그래프 왼쪽에 보면 까만색으로 글자 있죠? 이게 발생 건수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파이 그래프는 Y축의 레이블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set 하고서 Y 라벨을 논으로 껐어요. 그러면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주를 표시해 볼게요. 자, 레전드. 그 다음에 레전드만 한번 넣어볼게요. 레전드라고 하면 이제 범주가 표시되는 기능이었잖아요. 그리고 선이 하나 들어갔네. 그럼 이제 범주가 이렇게 그래프를 가려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는 요 텍스트들은 알아서 인덱스 이름으로 알아서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요 레이블스를 바꾸고 싶으면, 색깔별 제목을 바꾸고 싶으면은 라벨이라고 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직접 잡아줄 수 있고요. 타이틀이라고 하면은 범주의 제목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자, 이렇게 범주의 제목을 설정할 수 있어요. 위에 범주라고 제목 나왔죠. 근데 위치가 영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 이 레전드 함수를 쓸 때 위치를 설정하는 파라미터가 록이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문자열로 된 위치를 줄 수 있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주고 싶을 때는 bbox2 anchor라는 파라미터를 써요. 이게 x좌표, y좌표로 주는 건데, 일단은 00으로 줘볼게요. 어디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가 0,0이래요. 그 다음에 1,1을 줘볼게요. 여기가 1,1이래요. 그럼 이제 이 두 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금씩 옮기세요. x축으로 1.4, y축으로 0.9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밖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 bbox2 앵커의 1,1이 그래프 영역의 바깥으로 나간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범주를 그래프 밖으로 아예 던져버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3점도 그래프. 자, 데이터 프레임.플롯.스캐터라고 한 다음에, 자, AX는 AX4. X축은 발생 건수, Y축은 부상자 수로 해라. 마커는 X로 표시해라. 타이틀.setText로 제목, 배경 격자, 그 다음에 X축, Y축 라벨. 이 정도만 설정했습니다. 자, 실제 이렇게 그래프를 4개씩이나 표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제 경험상 2개, 3개까지는 많이 해요. 자, 요거는 이제 2개의 Y축을 갖는 그래프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샘플 데이터를 하나 만들게요. X축 데이터는 공용으로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첫 번째 Y축 데이터는 0부터 9까지. 두 번째 Y축 데이터는 0.0부터 0.5 단위로 커져요. 4.5까지. 두 번째 Y축 데이터를 좀 바꿉시다. 두 번째 Y축 데이터를 100부터 500까지. 단위로 1000일까지. 네, 이렇게 갑시다. 이래야 비교가 확 되겠네. 자, 그럼 이걸 두 개를 같이 선을 그린다고 쳐봐요. 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보죠. plt.figure, plt.show, plt.close라고 해놓고 plt.plot, x는 x, y는 y1. 하나 더 그립시다. x는 x, y는 y2라고 하면은 파라미터 이름 좀 확인할게요. 아, 파라미터 이름을 주는 게 아니구나. 자, 이렇게 그리면 두 개가 같은 Y축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기울기 격차가 너무 나요. 그렇잖아요. 0부터 9까지랑 100부터 1000까지랑 비교하면
100부터 1000까지면 이렇게 나오는데 0부터 9까지는 그럼 거기서 거의 직선에 가깝겠지. 그래프가 너무 크니까.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이거는 뭐 그렇게 클 필요가 없으니까 7에 4. 이 정도로.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서브 플롯을 써서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그래프를 만드는데 하나짜리 서브 플롯을 만들어요. 하나짜리 서브 플롯. 자, 그래프 크기는 똑같이 갑시다. 7에 4. 하나짜리 서브 플롯을 만드는데 거기에 AX1에 대한 쌍둥이를 만들어요. 이 AX1에 대한 쌍둥이를 만들어요. AX1에 겹쳐지는 쌍둥이 서브 플롯. 자, AX2는 AX1.twins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합니다. 실제로 트윈스라는 게 Y축을 각자 갖고 X축을 공유하는 그래프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plt.show를 하면은 Y축이 두 개가 생기죠. 그럼 이제 AX1에 하나 그리고 AX2에 하나 그리는 거예요. AX1에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X와 Y1. 그 다음에 AX2에도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근데 지금 요거만 놓고 보면 이미 여기 엑스레이블은 엑스데이터라고 표기를 했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래프 그리면서 여기 여기 제목을 또 써줄 필요가 없으니까 두 번째 그래프는 그냥 Y 레이블만 적어줬어요. 이렇게. 선이 두 개가 겹치네. 이게 비율이 똑같아서 그러네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500까지 50단위로 501까지 가야겠구나. 몰라, 일단 고. 개수가 안 맞아서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아까대로 갑시다. 랜덤으로 리스트를 줄까, 그냥? 자, 0.5 단위로 갈게요.
아니다. 쏘리. 자, 여기 지금 얘네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 Y축을 보면, 확실히 Y축 간격이 다르잖아요. 자, 이걸 확실하게 눈에 띄게 하려면, 자, Y축의 범위를 다시 설정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확연히 달라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Y축을 각자 쓰는 그래프를 만들면은 이게 Y축이 이렇게 똑같아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Y축 데이터가 서로 달라버리면 아까처럼 같은 비율로 얘네가 이제 비율이 똑같으면 아까처럼 겹쳐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Y축 범위를 아싸리 다르게 하기도 해요. 그건 어떤 경우인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실제 예제입니다. 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하고 사망자 수의 변화를 시각화할게요. 우리 여태까지 계속 이거 하고 있죠. 자, 2008년도에 법적으로 개정이 돼서 자동차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이 계속 강화가 됐대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봅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잡아본 예제예요. 원래 이 예제로 이제 교통사고 데이터를 준비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서브 플롯을 만들어요. 일행 1열, 트윈스 하나 봤고요.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AX1에 대해서 선그래프로 그렸습니다. 자, X 좌표 레이블을 설정하기 위해서 인덱스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서 xtix와 xtix 레이블스로 이렇게 밑에 연도값들을 쭉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부상자 수를 AX2에다가 그렸습니다. 이거는 뭐 따로 Y축의 범위를 설정하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면 얘네가 최대한 같은 비율을 한 번에 표시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빨간색 선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였고요. 파란색 선은 부상자 수예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코드 구현에 집중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로 이제 취업할 거다라고 하면은 지금 설명해드리는 내용 같은 시야를 갖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2008년도 기준으로 법이 개정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는 2008년 이후에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자, 빨간색 선이 발생 건수예요. 2008년도 이전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 대비 부상자 수가 또 많았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의 갭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발생 건수보다 부상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즉,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안전장치를 꾸준히 강화한 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은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었다라고 결론을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프 그리고 데이터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거는 물론 취업하면 처음에 그것만 할 거야. 보통 그런 노가다 작업은 신입들이 해요. 근데 그 결과를 보고 어떤 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뽑아내는 사람들이 돈 많이 받는 사람이야. 단순히 전처리하고 코딩하고 그런 거는 월급 얼마 안 돼요. 이런 거를 이런 시야를 잘 보시려면은 뉴스, 신문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셔야 돼요. 사회 돌아가는 꼴을 알아야 데이터가 보여요.
데이터를 알아야 통계를 적용하건 머신러닝을 돌리건 하는 거니까 일단 일반 시사 상식들 꾸준히 갖춰놓으세요. 내가 오늘 웹툰 한 편 봤으면 뉴스 기사 2개 봐야지 라는 기준을 잡으세요. 그래야 데이터가 보여요. 자, 서브 플로까지 이제 준비를 했어요. 자, 다음 연습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문제집 만들어서 올리긴 할 텐데,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연습 문제는 이 그래프 만드시는 겁니다. 데이터랑 그 문제지는 만들어서 조금 이따 드릴게요. 3년 동안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누적 확진자와 그 다음에 일일 확진자. 당연히 Y축 범위는 다르겠죠. 누적한 결과랑 일일 확진자의 수가 다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도 7,522명 발생했대. 아직 꽤 많아요. 아직도 하루, 제가 아까 데이터 봤는데, 5월 말까지 하루 사망자 수가 4,000명인가 그랬어요. 코로나 사망자 수.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문제지 만들어서 배포할게요. 자, 일단은 기세에 올라간 실습부터 진행합시다. 5번 파일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시본이라고 하는 그래프 패키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패키지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매플로리브의 확장팩 같은 개념이에요. 확장팩. 그러니까 시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내부적으로 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만 독립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시본하고 우리가 사용했던 매플로리브를 같이 병합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은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가 가능한데, 오늘은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형태에 부합하는 것까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각 색상 테마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형 차트.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었던 기본 그래프뿐만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그래프들도 제공을 해요. 일단은 설명 다 끝나고 나면 이 그래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수정 중인 예제 파일 한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표가 조금 밀리는 것 같아서. 자, 이 시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주요 파라미터는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데이터 구조로 입력을 하는데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데이터라는 파라미터로 걸어요. 그 다음에 이제 XY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X축, Y축의 위치를 지정하는데, 이제 위치라고 하기보다는 X축, Y축의 값을 지정하는 변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을 거고요.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을 설정했다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이고, 데이터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는 리스트 같은 연속형 변수를 직접 지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u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얘는 그룹화 변수예요. 범주형이에요. 다른 색상의 선을 생성한다기보다는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한 그룹화 변수다. 이렇게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25년 서울이 1000이고 2025년 부산이 800이다.
라고 하면은 이걸 갖다가 그냥 바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X축을 얘로 잡아주고 Y축을 얘로 잡아주면은 X축은 2025가 되겠고 Y축에 대해서는 15이 알아서 이 두 값에 대해서 평균을 내요. 근데 거기에 Q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얘를 지역을 걸어주면은 서울 따로 부산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을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얘가 조금 저는 많이 헷갈렸었는데 오늘 예제에서는 Q는 안 나올 거예요. Q는 이제 다음 파일에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냥 데이터 형태 자체가 좀 달라야 돼요. 자, 사이즈는 너비가 다른 선을 생성할 때 쓰는 그룹화 변수고요. 마커의 경우는 마커의 크기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스타일, 마커나 손, 스타일 지정하는 거고 팔레트, 얘가 이제 휴 체계를 매핑할 때 쓰는 색상 선택이에요. 휴 체계를 선택한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색상 체계라고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 기본 구조가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예제랑 매우 흡사하고요. 요 파일을 하면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예제 그대로 재사용할 거예요. 10원이라고 하는 패키지 참조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 10원 패키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패키지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자, 패키지 가져왔고 그래프 전역 설정 잡아줬고요. 자, 근데 이 시몬 같은 경우는 파이 그래프는 제공을 안 하더라고요. 자, 그래프 이름이 다른 옵션은 다 똑같은데 정작 중요한 그래프 그리는 것만 방법이 좀 달라요. sb.lineplot x축의 데이터, y축의 데이터 레이블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밖의 옵션은 matplot lab와 동일하게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도 X축에는 뭐고 Y축에는 뭐다 이렇게 데이터 딱 준비해서 제공해 주면은 바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 표시가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함수 이름은 sb.barplot이에요. 가로막대 그래프는 sb.barplot이라고 하는데 X축과 Y축을 바꿔주면 돼요. X 파라미터에 Y를 주고 Y 파라미터에 X를 주시면 돼요. 이 파라미터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고. X축과 Y축을 바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는 X가 요거고 Y가 값이었죠? 그래서 X는 X, Y는 Y 이렇게 줬는데 얘는 X는 Y, Y는 X라고 줬을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팔레트라고 하는 옵션이 주어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팔레트는 지금 여기 적혀있는 요 단어들이에요. 요 단어를 하나 바꿔서 대송자 가리셔야 돼요. 바꿔서 적용해보면 지금 표시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색상 체계가 바뀌어요. 색상 체계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 색상은 그 막대의 가지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아져요. 그리고 팔레트만 제공하는 추가 패키지를 통해서 색상 테마를 내가 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래프 하다 그리겠다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자, 산점도 그래프입니다. sb.scatterplot. 자, X축의 데이터 설정하고 Y축의 데이터 설정하고 레이블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산점도 그래프가 이렇게 짠 하고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는 어떻게 그리는지 봅시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자, S2점 바플롯에다가 데이터 파라미터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받고요. 그 다음에 X축은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로 잡고 Y축은 사망자 수 컬럼을 써라.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는 인덱스 코를 연도라고 지정해서 연도 컬럼을 이렇게 인덱스로 설정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인덱스 코를 안 잡았다면 모든 항목이 일반 컬럼으로 들어오겠죠. 이때는 여기에다가 인덱스라고 안 잡아주고 연도라고 설정하시면 똑같이 결과 나와요. 여기서는 인덱스 코를 쓰는 걸로. 자, 만약에 서버 플롯을 사용할 거면 여기에다가 AX는 해갖고 뭐 AX1이던지 이렇게 똑같이 또 주시면 됩니다. 자, 산정도 그래프, 스캐터 플롯, 데이터 설정하고 X축은 발생 건수, Y축은 사망자 수라고 해서 설정을 하면 자, 점들이 좀 많이 흩어져 있죠. 이 부분만 봐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큰 관련은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추세선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넘파이 들먹여서 막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S2점 레그 플롯입니다. X축 발생 건수, Y축 사망자 수, 레이블은 사망자 수라고 걸고요. 레그 플롯이라고 딱 설정하면은 그냥 알아서 한 방에 쫙 합니다. 여기 이렇게 뒤에 흐릿하게 색상으로 나오는 건요, 95% 신뢰 구간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범주 안에서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만약에 21만 2,500건이 발생했으면 사망자 수는 물론 계산식을 적용하면 딱 요만큼의 계산식이 나오겠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올 수 있다예요. 자, 여러분들이 통계치를 봤을 때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약 21만 건일 때 사망자 수가 5,500명이다 라고 하는 게 신뢰가 있어요? 6,000명에서 4,500명 사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보통 그렇게 구간을 잡아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래도 95% 맞힌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를 추가적으로 라인 KWS는 이 추세선의 색깔이고요. 스캐터 KWS는 점들의 색깔입니다. 선 색깔, 점 색깔. 파라미터는 선의 색상, 그 다음에 스캐터 KWS는 점의 색상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fit, leg, face를 추가하면은 추세선이 안 나와요. 여기에 fit, leg, face라고 하면은 추세선이 안 나와요. 이거는 산정도 그래프랑 똑같아지는 거죠. 스캐터 플롯이랑. 그리고 CI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에 70이라고 주면은 이게 신뢰 수준을 뜻해요. 70% 신뢰 수준. 기본값은 95%예요.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배우시면 되고요. 그때 가서는 이게 P-value라는 이름을 바꿔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 했었던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서브 플롯 1,1짜리 만들고요. AX1에 대한 트윈스 하나 생성하고요. 교통사고의 연도별 발생 건수를 AX1에 그리고 교통사고의 연도별 부상자 수를 AX2에 그립니다. 나머지 옵션은 똑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프 그리는 법을 쭉 살펴봤는데 가급적이면은 C본을 쓰는 거에 정착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요 예제에 정착을 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는 사실 그냥 파워포인트 같은 거 쓸 때 여러분들 뭐 산점도는 잘 안 썼지만 막대 그래프나 선 그래프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 같은 거 쓸 때도 흔히 들어가는 그래프잖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그래프를 표시할 때는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성별,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표시할 때도 뭐 이렇게 다중 막대 그래프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의 막대 그래프도 나오고요. 누적 막대 그래프라고 표현하고 가로도 나오고 모자이크 그래프라고 해서 이런 것도 나오고요. 상대적으로 여자가 많이 살았네.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서 여기 나오는 요 선은 95% 신뢰 구간을 의미하는 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은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선이고요. 좀 더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그래프가 되게 다양해요. 시몬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얘기를 안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프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이런 그래프도 나중에 우리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래프 얘기를 한 60, 70%밖에 안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sns.pairplot 데이터는 df 맞나? 기본 그래프 갖다가 나오려나?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방에 이제 데이터의 히스토그램하고 모든 변수별로 산점도로 교차로 그려진 이걸 산점도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상관관계가 높은 애들을 선정해서 걔네로 머신러닝의 학습 데이터를 밀어넣어 줘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학습시킨다.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을 갖다 학습시키면은 머신러닝이 엉뚱한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데이터를 우리가 골라서 넣어줘야 돼요. 그런 거 볼 때도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기능이 되게 많아요. 한꺼번에 다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만 좀 조절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C본에 정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해서 이제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도 C본을 봤으니까 문제를 조금 업그레이드.
자, 연습 문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제가 지금 데이터 파일 하나 올려놨는데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 하나 놨는데, 2020년 2월 5일부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처음 보고된 날짜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처음 들어온 게 아마 2월 17일인가 그럴 거예요. 어쨌든 2월 5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서울시와 전국에 대한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 일일 확진자, 누적 사망자에 대한 조사 자료를 가져왔어요. 전에는 격리 해제, 치료 중, 그 다음에 퇴원, 이런 것도 같이 데이터 있었는데, 요즘은 입퇴원 환자 수는 집계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격리 의무도 풀려져갖고 그것도 집계가 안 된 집 꽤 많아서 결측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걔네들은 변수를 빼버렸어요. 자, 그래서 요만큼의 데이터니까 데이터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만들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날짜를 입력받으세요. 8자리 값 문자열로 입력받으시면은 그 날짜를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추출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2023년 5월 1일이라고 했다면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일주일치를 데이터를 추출하셔서 그걸로 이행일렬의 서브플롯을 만드세요. 이행일렬의 서브플롯이니까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얘네한테 각각 트윈스를 거세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에는 이런 그래프를 만드는데 대상 데이터가 서울시의 누적 확진자와 일일 확진자 변동추이예요. 두 번째 영역에는 전국에 대한 누적 확진자와 일일 확진자 변동추이예요. 자, 누적 확진자는 Y축을 왼쪽으로, 이게 누적 확진자예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시고요. 일일 확진자는 Y축을 오른쪽으로 설정하고 시계열 그래프, 날짜에 따라 변동추이니까 네, 이렇게 구현하시면 되고 10원을 활용해서 구현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밑에 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똑같이는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 문제만. 근데 시간 어저께랑 비슷하게 걸걸요? 여러분들 1개월차 수업 하시면서 파이썬 날짜 처리하는 것도 했다라고 하셔갖고, 그래서 날짜 처리하는 것도 같이 넣어본 거니까, 요것도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실습하면은 한 4시쯤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연습 문제, 제가 봐서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오늘 시간 조금 남을 것 같은데, 남은 시간은 그냥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하시는 걸로 하죠. 오늘 수업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자, 녹화 끌게요.